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포스코 캠텍이 두 경기를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장고대국 아직 좀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최철한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브로드는 이제 한 판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장고대국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 속기대국 두 판이 시작됐습니다. 류민영 선수와 변상일 선수, 또 김정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국인데 먼저 장고대국 만나보시죠. 신민준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대국입니다. 윤찬희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5국 속기대국인데요. 이 바둑도 굉장한 난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네, 그리고 상대 전적이 또 윤찬희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약간의 또 천적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정현 선수가 어떤 또 준비를 해왔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유민형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 이 바둑도 못지않게 아주 화끈한 한 판이 될 것 같고요. 네, 변상일 선수가 예전에는 굉장히 지키는 바둑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렇게까지 두나 할 정도로 네. 잡으러 가는 수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한 그런 바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류민형 선수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자, 최철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두 선수 모두 바둑판 앞에 아주 바짝 다가앉은 모습인데요. 아까 최철한 선수가 아주 대담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수순이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긴 했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일단 좌상기에서 흑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백이 먼저 두면서 이 좌변에 있는 흑도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가 그냥 안에서 살던지 연결이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마지막으로 둔 수가 2선을 붙이고 여기를 지금 두면서 귀 쪽에서 좀 뭔가 수를 먼저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스코어 자체는 65대 35로 조금 기울어 있는 모습이고요. 신민준 선수의 이런 수법들은 네. 여기를 좀 작게 버리고 넘어가면은 잡히긴 했어도 그래도 끝내기로 이득을 봐서 어느 정도는 계산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본 거고요. 최철한 선수는 그래도 이 모양 자체가 워낙 두텁고 이 정도만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신민준 선수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공간도 여기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지금 네. 일단 그래도 뭔가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그냥 이곳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두면은 백이 물러날 이유가 없잖아요. 넘겨주더라도 흑이 집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끊기기 전에 먼저 수단을 만들자고 해서 일단은 백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좀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흑이 뭐 집이 그렇게까지 많은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일단은 뭐 여길 둘지 백이 이거 막는 것도 굉장히 커서 어딜 선택해야 될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네, 일단 이거를 잡았다가 보고 네. 잡았다가 보고 우변 쪽에 손이 돌아간다면은 일단 흑집부터 보면 여기가 10, 20, 30집이에요. 좌상기는 30집, 여기는 15집, 45, 쉬운, 쉬운둘, 쉬운넷, 쉬운여섯, 쉬운여덟, 일순 흑집이 한 70집 정도가 나요. 좌기는 흑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 맛보기로 보기 때문에 여기는 보지 않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여섯 한 20집. 이곳이 이제 30, 40, 45,
48, 쉬운, 쉬운 8, 예순, 예순 한 5집 네. 정도. 근데 백이 확실히 좀 두터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를 잡는 것보다는 이곳이 더 깔끔하다라고 봤네요. 이곳을 두고 이런 것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30집, 45, 쉬운, 쉬운 둘, 쉬운, 쉬운 6집, 쉬운 8, 예순, 예순 6, 예순 7, 18, 20, 22, 하나, 24, 25, 26, 27, 30, 32, 40, 쉬운, 다섯, 여섯, 예순. 일곱, 이거는 네 확실히 여덟. 백이 좋습니다. 지금 두터워요. 집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두터움은 확실히 백쪽이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둑도 역시 거의 다 두어가고 있잖아요. 흙이 뭘 어디서 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단순 집만 계산했을 때는 미세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백이 확실히 좀 불어날 곳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수환 선수는 중앙 정도 하나 이제 둬놓고 우변을 둔다면 뭐 끝내기로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새 정리가 많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좌변 쪽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여기 이득 보고 좌변 쪽 이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흙이 악수를 2번이나 둬준 거잖아요. 마지막 이 정도로 정리하고 셋, 계산이 되니까 백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마를 다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민준 선수가 작게 버리려고 하자 아예 그냥 잡질 않고 네. 이득을 봐버렸어요. 좌하기에서. 뭔가 백이 공격을 하고 흑이 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우변 같은 경우는 뭐 위부터 붙여도 네. 거의 뭐 이런 정도까지는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셋, 넷, 실시간 스코어가 8대 2까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연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바둑처럼 보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큰 게 아닌데 뭐 할 데가 없지 않냐. 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남아있는 곳들도 백이 두터웠으면 두터웠지 흑이 크게 권리가 있는 곳은 잘 보이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좀 엷은 부분이 있어야 거기를 네. 뭐 좀 찌르고 들어가고 뭐 맛을 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기서 이득을 보면 혹시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두터워요 돌들이.
시키면은 그냥 100도 뭐 특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 반면으로 흙이 아주 조금 남길 것 같은 정도 차이. 신민준 선수 올해 KB리그에서만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근데 올해 특히나 KB 바둑리그가 네. 희한하게도 연패하는 선수들이 잘 그거를 못 끊어내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 유독 좀 연패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네. 선수도 그렇고 한 번 연패에 빠지면은 그거를 탈출을 진짜 좀 못합니다. 사실 선수들의 이 프로필을 정리할 때 어떤 기전에서의 우승이나 준우승만큼이나 꼭 들어가는 기록이 농심배에서의 연승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대단한 일인데 신민준 선수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농심배 같은 경우는 항상 초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1회전에서 1회전, 2회전까지는 힘을 너무 못 쓰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박정환 선수나 이제 뭐 김지석 선수나 한 선수한테 의존해서 네. 한 3연승 정도 해야 역전 우승 가능하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다르잖아요. 몇 년 만인지 모를 정도로 네. 진짜 큰일을 해내고 돌아왔는데 사실 그러면 그런 기세가 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또 왜 그런지 그래서 KB리그에서의 연패도 끊길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최철환 선수는 또 맞아요.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둘, 오늘도 셋, 연패 중인 선수와 넷, 만나게 됐는데 다섯, 상대가 뭐 여섯, 기세 좋게 연승을 달리고 있는 여덟. 것도 부담이겠지만 이렇게 연패하고 있는 선수랑 만나는 것도 부담일 것 같아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내가 이 연패를 깨주는구나? 약간 이런 좀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도 지금 그냥 끊으면은 이걸 계속 계산을 그냥 세 점만 잡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끊으면은 그냥 잡는 거네요. 이것까지 그냥 후수로 네. 큰 끝내기가 있었습니다. 이곳 자체가 여기가 신기하네요. 여기에 단수가 선수고 상변을 끊어도 어떻게 보면 상변 끊으면 이제 베개 사활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곳이. 네. 근데 둘, 이곳을 두고 넷, 다섯, 집을 내면은 여섯, 살아 있습니다 일곱. 지금. 여덟, 아홉. 그렇다면 집으로도 백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오히려 뭐 반면으로도 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티브로드 팀은 올해 조금 힘들어집니다. 티브로딜 같은 경우는 하나, 사실 둘, 다 셋, 이겨놓고 그 넷, 다음에 따져봐야 되는 다섯,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곱, 여덟, 왜냐면 아홉. 그 개인 승수가 많지가 않아서 네. 동률이 나면은 어지간하면 좀 어렵거든요. 민준 선수 좀 노림이 있나요? 좌기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찌르고 끊는 것이 있으니까 네. 원래 그냥 살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아무렇게나 둬도 지금 잡히는 상황인데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좀 놓고 따낸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최철환 선수가 이 자리를 두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
여기 두면 지금 셋, 넷, 아유, 굉장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섯, 모양 자체가. 일곱, 여덟,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패 모양을 해서 패를 이겨내면은 여기 둬서 산다. 일단 수는 났습니다. 최찬 선수도 지금 이 모양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맞죠. 여길 이제 치중하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넷, 다섯, 네. 여섯, 백이 여기를 뭐 해놓은 게 없어갖고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흙이 이렇게 되면 이제 크게 수가 나요. 일단 패가 됐네요. 거의 뭐 바둑이 바로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신민준 선수가 그래도 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봐야겠군요. 네, 지금 계속 지켜봐야죠. 네. 흙은 그리고 또 상변 백을 이제 잡자고 하는 패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패가 할만하거든요. 거기 또 팩감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둘, 셋. 그러니까 손에 안 봐도 이제 내 패감은 확실히 나옵니다. 네. 백은 그곳이 이제 세 패감이 확실히 나오고요. 그 외의 팩감을 좀 봐야겠군요. 근데 백은 이 좌하기를 살려주더라도 이런 데도 패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두더라도 흙이 잡히는 건 아닌데 네. 흙이 만약 살려면 이제 여기 둬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백이 다시 따내면은 이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처음에 백이 18, 18집 날 곳을 흙이 두 집, 그러니까 한 20집이 약간 이득 봤어요. 20집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조금 깨졌으니까 네. 한 한 6집 정도 뭐 이득 봤을 것 같은데 여기 선수로 하고 마지막, 이런 데 하나, 둬서 이곳을 다 둘, 지키면은 넷, 이것도 여섯, 백이 일곱, 남길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고. 스코어는 7대 3으로 조금 줄었어요. 일단은 네. 거의 뭐 해볼 데가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수가 났으니까요. 저것은 뭐 이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팩감을 쓸 수가 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최찬원 선수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하기는 아예 안 봤을 것 같은데. 아예 일단- 수가 없다고 보고 있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보고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뭐 끊겨서 잡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최찬원 선수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중앙 쪽을 둬서 한 점 잡는 것과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둬서 잡고 하변 또 뚫어서 잡는 거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이긴다. 흑은 일단 백이 중앙 쪽에 두는 팩감은 어지간하면 받아야겠네요. 지금 네. 여기를 뭐 이런 걸 젖혔는데 안 받아서 이렇게 따내서 여기가 집이 붙고 백이 먼저 다른 끝내기를 시작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백승입니다. 그러면 받아야 되는 팩감이 꽤 많다는 얘긴데요. 그쵸, 좀 늘어나죠. 네. 신민준 선수는 패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쓰려는 것 같네. 여길 둬서 그걸 이제 근데 여기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둬서 선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흑이 어느 쪽을 젖히건 여길 젖히건 여길 젖히건 반대쪽을 빈 삼각으로 두면은 수가 백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흑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흑은 일단 여기 팩감부터 쓰고 따내야 되고요. 네. 백은 뭐 그냥 젖힐지 아니면 옆으로 붙여서 팩감 쓸지 이쪽을 일단 백은 팩감을 써야죠. 중앙패를 다 견뎌내고 좌기를 흑이 산다면은 그건 굉장히 미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팩감을 다 견딜 팩감이 있나요? 지금 최찬원 선수도 약간 애매한 게 이쪽을 이제 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흑이 그냥 아예 대놓고 여기 있고 이렇게 팩감 쓰면은 팩감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백이 그러니까 패는 흑이 이겼다 보고 끝내기 큰 것 두 번으로 확실히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를 지금 좀 계산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신민주 선수가 거의 뭐 아예 끝이라고 생각이 됐던 바둑이었는데 네. 뭐라도 좀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백도 뭐 다른 진행은 없는데요. 그냥 셋. 뭐 이렇게 두면서 팩감 쓰는 다섯. 거밖에 없습니다. 패 자체는 흑이 여기를 이어서 쓰는 순간에는
패를 베이 2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뭐 한 패, 두 패, 그러니까 세 패, 넷, 다섯, 여섯, 일곱 패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백은 그냥 패를 쓰면서 결국 여기 두고 네. 이곳 두고, 그러니까 흑이 설마 여기까지 끊어서 패는 그것까지 되면은 백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네. 여기 끝내기 하고 우변 끝내기 하고 이렇게 둬서 큰 끝내기 2번 하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패는 결국 흑이 이겨가고요. 네. 최철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포스코 캠텍과 티브로드의 경기. 최철환 선수,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지금 최찬환 선수가 네. 중앙 쪽에서 붙여서 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에서 붙여서 패를 썼어요. 이거는 중앙집 나는 걸 없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굉장히 약수인데 여기를 두는 수가 있네요. 이곳을 빈 삼각으로 둬서 이을 때 단수를 쳐서 이도를 잡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쪽이 또 떨어지는군요. 이게 더 좋네요. 그러면 더 확실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중앙집하고 다른 끝내기 하는 것보다는 네. 이 부분을 잡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백은 그렇다면은 흑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혹시 끊어서 사는 거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집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를 차단하더라도 흑의 사활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냥 뒤쪽에서 한 팩감이라도 좀 덜 나오게 뒤쪽에서 막는 게 일리가 있을 것 같네요. 치열하게 한 집도 손해 안 보겠다. 지금 사석은 흑이 8개가 많고 그러면 10, 20, 24, 26, 28, 30, 31, 32, 33, 34, 44, 45, 46, 47, 48, 49, 쉬운, 쉬운둘, 쉬운넷, 쉬운여섯, 쉬운여덟, 예순, 예순다섯, 67집이에요. 여기를 이제 살려줬다고 보고요. 네. 백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줬다 보고 그러면 이제 10, 12, 14, 18, 19, 20집 30, 36, 37, 38, 40, 50, 60, 62, 64, 60 거의 뭐 이것도 반면승부인데요. 이렇게 돼도 그러니까 덤에는 네. 걸려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계산한 건 이걸 두고 흑이 살고 따내놓고 백이 먼저 끝내기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잡았는데 또 흑이 버텼을 끊어서 때. 이걸 네. 그냥 따냈다. 이건 좀 이야기가 꽤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덤 이상 마지막. 나오겠죠? 그쵸. 네, 더 이상 나오죠. 네. 그렇다고 셋, 백이 여기를 넷, 이렇게 있고 다섯, 여섯, 이거는 일곱, 여덟, 그냥 이걸로도 이겼다는 거네요. 이거는 흑이 먼저 끝내기를 두긴 둡니다. 네. 9대 1까지 나왔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승부에는 영향이 없다. 네.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하더라도 네. 차이가 뭐 거의 반면 승부이기 때문에 어차피 맛보기로 그쵸? 네, 맛보기로 어차피 어느 한쪽은 잡혔습니다. 지금 이걸 단수를 치면은 흑이 따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놓으면은 여길 둬도 단수 치는 게 양단수 선수라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었네요. 지금 이거 자체를. 이건 되게 기민한 좋은 수네요. 이렇게 두는 거. 제찬 선수가 이제 확실히 이겼다 생각했는지 패를 따내볼 수 있는데 네. 따내지도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것은 뭐 둬서 살 수밖에 없고요. 백도 뭐 어느 정도 대가를 얻었네요. 지금은 네. 뭐 반면 승부에서 흑이 먼저 끝내기 시작. 네, 그 먼저 끝내기 하는 게 6집 반에 뭐 6집 정도의 가치가 될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팀 승부가 사실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팀 승부는 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네. 것 같습니다. 최철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9대 1까지 스코어가 나왔는데요.
거의 불변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네. 뭐 스코어에서 9대1이 역전된 적은 한 번도 없죠, 지금. 그리고 바둑도 역전될 바둑이 아닙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뭐 이렇게 자. 서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치열해 보이죠. 류민영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국입니다. 백이 서로 엉켜 있는데요. 백이 죽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어야 되는데 이어서 네. 이으면 막아갖고 9대 1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요석인 이유가요. 네. 여기가 백이 만약에 살고 흙을 잡았으면 자동으로 이돌까지 지금 거기도 걸려 있죠. 네, 걸려 있는데 그게 다 걸려 있는 돌인데 이걸 흙이 잡았으니 끝났네요. 이 봐도 장고대국보다 먼저 끝나겠습니다. 거기 잡히면 그냥 방법이 없네요. 네, 전혀 건가요? 없죠. 굉장히 치열했던 바둑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바둑 딱 봤을 때는 지금은 뭐 끝이 났어요, 지금. 돌아갈 곳이 없이 맞부딪혔다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이 바둑은 뭐 전혀 못 봐서 어떤 흐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지금은 일단 뭐 승부는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잡혔을까요? 티브로드 네. 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풀립니다. 류민영 선수도 잠깐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지나간 수순에 대한 회상이겠죠.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유민영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뭐 개인적인 바둑도 바둑이지만 처음에 이제 전반 부분에서 팀이 2패하는 걸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자신이 지면은 무조건 팀 패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괴롭겠죠. 또 팀이 처한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네, 류민영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지금은 뭐 손을 쓸 수 없게 돼버렸죠. 네, 지금은 끝이 났고요. 아마 접전이 시작됐던 시점으로 바로 돌을 뜯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혀 못 봐갖고 네. 보여드리지도 못해갖고 더 이상 뭐 말씀해드리고 싶어도 할 게 없네요. 포스코 캠텍 팀 역시 네.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잉크린에서 오늘 경기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의 결과를 아주 싫어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류민영 선수가 수순을 아주 앞으로 돌린 것 같거든요. 네, 전투가 네. 딱 시작되는 거의 첫 시점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포스코 캠텍 선수들이 승점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2대0 상황에서 변상일 선수까지 승점을 보탭니다. 네, 스코어는 3대0이 됐네요. 자, 장고대국도 아까 9대 1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이렇게 된다면 김정현 선수가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좀 살려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뭐 김정현 선수도 팀이 지금 왜냐하면 신민주 선수 봐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보고 갔기 때문에 네. 팀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할 테고 네. 개인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둬야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코어는 김정현 선수 쪽입니다. 네, 약간이라도 기분 좋아 보인다. 네. 네, 이 정도의 스코어죠. 저 정도면. 일단 뭐 윤찬희 선수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워서 좀 바둑이 멈춰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백의 실리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좌변에서 하변. 흑이 물론 상변의 모양이 있긴 하지만 거의 네. 일반가이기 때문에 백 쪽이 실리는 괜찮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 쪽이 지금 기분 좋아 보인다는 것은 이 우변 쪽의 백돌이 아마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현 선수는 지금 이돌도 이돌인데 여기도 중앙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못 살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지금. 김정현 선수가 조금 기분을 낼 수 있는 국면이군요. 그러니까 검토실에서 흑이 기분 좋다라고 본 거는 우변과 우상기가 두 개가 걸려 있다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상기의 저진수는 일단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우변을 어떻게 보면 바로 공격할 수 있었던 타이밍인데 일단은 우상기 쪽을 노렸는데 네. 윤찬희 선수가 손을 빼서 하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뭐 그래도 여섯, 일곱, 젖히고 밀고 이런 수들은 둬야 될 것 같아요. 두고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흑은 가만히 두 점을 잡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치받으면 흑이 백이 연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점을. 여길 또 두 점 잡아놓으면은 두텁게 잡아지는 순간에는 네. 이곳의 약점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두텁게 챙길 거 챙기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빼앗는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윤찬희 선수는 이쪽 저쪽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뭔진 몰라도 여기 단수는 한번 네. 치고 싶네요. 워낙 기분상 너무 좋은 모양이라서요. 이렇게 씌워 오더라도 흑이 지금 위험한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흑은 젖히는 순간 이 두 점을 잡기 때문에 흑이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둘, 셋, 그냥 단수 치고 씌워 올 때 다섯, 두 점 잡으면은 좋아 보이는데요. 여덟, 아홉, 열. 흑 세 번 남았습니다. 일단 초읽기를 쓰면서 좀 고민을 해보는데요. 모양상 급소인 이런 자리를 먼저 가는 것도 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너무 기분 좋은 네. 자리죠. 네, 김재현 선수가 이 자리도 급소고 기분 좋았는데도 안 한 것은 네. 이 자리를 하면은 이 두 점 잡는 게 없어져요.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젖히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돌이 이어지는 순간 그때는 이 두 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좀 아깝네요. 그렇죠. 상대 모양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데는 네. 좋은 수지만 나중에 내 돌을 혹시 안정을 취할 때에는 굉장히 약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키고 뭐 거의 네. 100%는 아니지만 거의 100%로 살아 있고 흙이 이제 상변 크게 지키면서 우상기 쪽 압박. 30초. 하나, 둘, 큰 셋, 차이는 아니어도 네. 확실히 흙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여덟, 보여집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흙이 뭐 기분 같아서는 사실 여기 급소 너무 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받으면은 이렇게 둬서 만약에 네. 여기까지 100이 이하야 되면은 이건 중앙 쪽 연결하면은 막아도 자체로 못 살아 있어요. 이 모양 자체가. 가네요. 그럼 계속 괴롭힐 수 있는데요. 근데 약간 문제가 이거 두고 이제 여기까지 둘 때 네. 100이 이제 여기를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쪽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흙도 이거 잡는 게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한 거를 이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100이 나와서 중앙 쪽으로 탈출해서 살아버리면은 오히려 흙이 이곳 둔 것이 별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정현 선수는 일단 공격이 된다고 보고 네. 결행을 한 거예요. 아까 뭐 100을 좀 자리 잡게 해주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바둑과는 또 전혀 다르게 갈 수 있겠는데요. 네, 뭐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네. 30초. 하나, 김정현 선수 생각 이거죠. 뭐 물론 나도 네.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여섯. 100이 우변도 못 살았고 우상기도 못 살았는데 당연히 바쁜 건 100이다. 여전히 양군마긴 하죠. 네. 일단 김정현 선수가 굉장히 네. 적극적인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정현 선수 스타일에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좀 상대를 좀 압박하는, 네. 네, 시간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수들을 굉장히 잘 두고 지금은 딱 바둑도 괜찮고 시간적으로도 압박하고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손이 네. 나갔는데 이제 마지막 졸기예요. 네, 여길 이어도 네. 이곳을 두고 그러니까 윤창현 선수는 이제 반격을 봐야 되는데 이건 흙이 하나 늘어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누가 이기든 단명국인데요, 이거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건 흙이 한 수 빠릅니다. 지금 이 수상전은. 글쎄요. 한 수이긴 하지만 거의 빠질 데가 없는 네. 그런 수상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100이 이어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더 수 차이가 더 나고요. 이어놔야 되는데
이거 있는 거는 뭐 여기 딴에서 말도 안 되고요. 늘어놓고 이거 안 두면은 끊기니까 거의 뭐 필연인데요. 하나, 둘, 지금 고민을 하겠는데요. 당연히 네. 할 수밖에 없죠. 바둑이 지금 바로 끝이에요 지금. 이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네. 일단 뭐 알기 쉽게 여기를 뭐 끊어서 타협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괜찮다고 보면은 거의 그렇게 타협하겠네요. 이래놓고 뭔가 끈으로 가는 거는 네 이거는 오히려 아까 전에 2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수상전에 이긴 거지 이거는 안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타협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글쎄요. 김정현 선수가 잡으러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실전에서는 그 선택을 하기가 좀 떨렸을까요? 자, 그 사이 장고대국이 종료됐습니다. 네, 아마도 뭐 심인준 선수가 역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스코어 9대 1까지 나왔던 바둑이었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곳에 이제 전투가 좀 더 이제 좋은 게 없었나. 네. 가장 이쪽을 좀 아쉬워하는 것 같네요. 정말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신민준 선수 스스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네. 답답할 겁니다. 네, 최철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3대 0으로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 주장이 또 승점을 보탰는데요. 벌써 4승째입니다. 스코어 4대 0이네요. 자, 이제 15라운드 2경기 마지막 딱 한 판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정현 선수와 윤천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